네,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국제적 기업,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은 어떤 경우에 외환시장을 활용하는가? 자, 첫 번째는 아까 외환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얘기죠. 뭐 수출 대금이나 해외 투자로부터 받은 배당금. 여기서 배당금이란 말은 영어로는 디비던드라고 그러는데 그 주식 투자, 주식을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구입해서 주주가 됐을 경우에 그 기업의 어떤 기업 성과에 따라서 받는 어떤 금액이죠. 주식을 갖고 있는 것 관련해서 받는 금액, 이런 게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디비던, 디비던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해외 투자로부터 받은 돈이죠. 해외 투자로부터 받은 어떤 이익이랄까 이런 거. 주식인 경우에 뭐 배당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싱 대금. 라이센싱이란 거는 우리가 해직적 투자 챕터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뭐 제품이나 이런 거의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국 기업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이제 사용료 대가를 받는 것. 이게 라이센싱이죠. 그래서 라이센싱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는 것, 대금을 받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 대금, 수출해서 물건을 수출해서 팔아서 제품을 수출해서 팔아서 번 돈, 또는 뭐 해외 투자로부터 받은 돈, 뭐 주식인 경우에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 뭐 배당금, 그다음에 뭐 라이센싱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거를 외국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 라이센싱 대금 이런 것들을 외화로 받은 경우, 뭐 한국 기업이면은 뭐, 미국이나 혹은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했으면은 US 달러로 받았겠죠. 그러면 뭐 달러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기업인 경우에는 뭐 달러로 뭐 은행에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은 달러를 이제 어떻게 돼요? 한국 기업이면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금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 자, 이거는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번 돈, 뭐 미국 투자자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돈, US 달러를 한국의 원화로 바꾸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뭐 미국 사람이나 혹은 미국 기업에게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재화나 서비스의 대금.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했으면 그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달러로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업이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바꾼 달러를 어떻게 됩니까? 그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업에게 그 지불하면은 되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대금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외환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여기에 지금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에는 저기 나오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외환시장이다 얘기하니까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교수님이나 여기 이 국제金融을 듣는 지금 학생들이나 실제로 어떤 뭐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경영에서 외화나 외환을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이다.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외환시장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그걸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은행 가서 내가 뭐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은행 가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은행 가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 이것도 외환시장인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구 국제공항이나 혹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차이나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해외로 출국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에어포트, 공항에서 환전을 하죠. 커런시, 통화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그 에어포트, 공항에 있는 환전소, 그 커런시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커런시를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장소죠. 혹은 뭐 공항, 에어포트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그럼 거기도 외환시장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환시장은 넓은 의미에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외환시장을 정의하면 교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은행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혹은 에어포트, 공항이나 이런 데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이런 것도 다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하지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규모가 크게, 매우 큰 규모에서 외화, 포린 커런시죠. 그러한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주로 인터뱅크 마켓이다. 인터뱅크 마켓. 그러니까 은행 간 거래다. 은행 간 거래. 은행 간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끼리 거래하는 마켓이다.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나 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자, 이러한 게 이제 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외환시장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은행에서 일반 그 개인 고객들이 뭐 작은 규모의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행 갈 때나 뭐 출국할 때 공항에서 달러를 뭐 원화로 바꾸거나, 이런 작은 규모의 통화를 바꾸는 것, 이러한 것도 모두 다 외환시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영어로는 리테일 레벨이다. 리테일 레벨. 소매 수준이다. 한국어로는 소매다. 작은 규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시장이다. 그러면 넓게 정의하면 우리가 뭐 은행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서 개인이 좀 작은 규모의 그 통화를 교환하는 것. 이런 것도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좁은 의미로 외환시장을 정의하면 보통 인터뱅크 마켓이다. 은행 간 거래가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이러한 통화가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좀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는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 가서 혹은 뭐 공항에서 우리가 좀 작은 규모로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뭐 베트남 동을 원화를 뭐 베트남 동으로 바꾸거나 뭐 원화를 우즈베키스탄 숨으로 바꾸거나 뭐 원화를 중국의 위안화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는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기에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외환시장을 넓게 정의하느냐 좁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은행이나 공항에서 환전이죠. 통화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외환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보통 인터뱅크 마켓이다. 은행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매우 큰 규모로 그러한 외국 통화끼리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기업,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외환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단기 자금 시장, 머니마켓이라고 그러는데 단기 자금 시장에 일시적으로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 외환 시장을 이용하고요. 환율 변동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자금을 단기간 이동시키는 환투기, 커런시 스페큘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외환 시장을 이용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교수님이 설명했죠. 환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동합니다. 자, 하지만 그 변동이라는 것이 너무 큰 폭으로, 너무 크게 변동하면은 우리가 국제경영에서 어떤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 오늘은 1달러에 1,300원 정도 US 달러와 코리안 원화 사이의 환율인데 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1달러에 뭐 5,000원이다.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1달러에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규모로 그 환율이 변동하면은 우리가 국제 간에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또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어떤 대금 결제 외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이라는 게 운영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익스체인지 레이트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변화의 폭이라는 게 뭐 한국으로 들쭉날쭉하다. 뭐 오늘은 조금 변했는데 자, 하루 지나 보니까 매우 크게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심각한 너무 큰 규모로 변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1,300원에 오늘 교환된다 환율이다. 원화와 미국 달러. 그러면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소폭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뭐 막 15배, 10배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게 오늘, 내일 뭐 그렇게 자주 나타난다면은 그게 국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좀 소폭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소폭으로. 1달러에 뭐 1,300원이었는데 뭐 1,400원이 됐다가 아니면 뭐 1,200원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변화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 너무 큰 폭으로 뭐 몇십 배씩 막 오르고 내리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국제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하지만은 소폭이나 이런 식으로는 계속 어느 정도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그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떤 기업이 혹은 어떤 사람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러니까 그 달러를 갖고 있는 목적은 그 이제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환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더 많은 원화를 교환해서 이익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달러를 사들인 거죠. 외환 시장에서. 제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이유, 혹은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이 변화하는데 내가 달러를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원화를 바꿀 수 있도록 환율이 변할 때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어, 얻고자 달러를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였다. 이런 게 환투기입니다. 환투기. 커런시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근데 그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위험이 발생되죠. 근데 그 환위험은 나에게 혹은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변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 나나 우리 기업이 다른 말로 하면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달러가 원화로 더 많이 바꿔서 이익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은 변하기 때문에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이 우리
회사에 혹은 나에게 유리하게 변해서 내가 똑같은 달러를 갖고 있는데도 더 많은 원화를 교환해서 얻는 것. 이런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혹은 우리 회사가 앞으로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은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혹은 우리 회사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혹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원화와 달러 사이의 환율이 나나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변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나 우리 회사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원화를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더 많은 원화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이익을 얻게끔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전문가의 분석이나 나나 우리 회사의 자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은 변하는데 나나 우리 회사가 달러를 갖고 있을 때 똑같은 그 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는 게끔 환율이 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더 많이 사들이는 거죠.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환투기입니다. currency speculation이다. 자, 그럼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들도 여기 나와 있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거는 남는 돈이다. 여유 자금은 여유, 남는다. 자금, 돈.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남는 돈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런 남는 돈을 가만히 뭐 둘 필요는 없는 거죠. 둘 필요는 없고 돈이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남는 돈을 이런 외환 시장에서 환투기를 한다는 겁니다. 커런시 스페큘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앞으로 달러와 원화 사이의 환율은 똑같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원화를 교환할 수 있는 식으로 미래에 변할 걸로 예측한다는 겁니다. 나나 우리 회사가 혹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달러를 더 많이 사들이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더 많이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똑같은 달러를 갖고 더 많은 원화를 바꿀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게 환투기, currency spec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으니까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런 currency speculation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캐피털 마켓,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자본주의 시장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하에서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남는 돈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남는 돈이 있다면 우리가 은행에 내 뱅크 어카운트 계좌에다가 이렇게 예치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혹은 우리 회사가 남는 돈이 있다면 외환 시장에서 앞으로 달러가 가치가 매우 높아져서 똑같은 달러를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원화를 바꿀 수가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달러를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환투기죠. 환투기입니다.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 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달러를 사들인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많은 원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미래에 환율이 그렇게 변화한다고 예측해서. 그런 상황은 뭡니까? 그런 상황은 교수님이 앞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오늘은 1달러에 1,300원의 환율이지만, 앞으로 1달러에 1,400원의 환율로 변화할 걸로 우리는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오늘은 1,3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교환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똑같은 1달러를 갖고 있는데 1,400원이죠. 더 많은 원화를 바꿀 수 있는 걸로 환율이 바뀔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는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사들이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게 환투기입니다. 환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달러에 1,300원의 환율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1달러에 1,400원의 환율이 될 걸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달러, 똑같이 1달러 갖고 있지만은 1,300원 아니고 1,400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지금 외환시장에서 사들이겠다는 거죠.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게 환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환투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더 오른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 똑같은 1달러 갖고 있는데 1,300원이 아니고 1,400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더 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 환율이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커런시 스페큘레이션인데 이게 그 글로벌 기업들은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너무 뭐 돈놀이 하는 거야. 이거 뭐 돈 갖고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런 커런시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것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일단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 안전하게 예금을 하죠. 그게 첫 번째지만은 또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은 주식에 투자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도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라든지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외국 통화를 미리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여서 나중에 다른 통화를 더 많이 교환해서 얻고 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게 환투기입니다. 이런 환투기, 커런시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외환시장, 포린 마켓과 관련돼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 주요한 기능은 이제 환위험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환위험이 발생되고, 근데 그 환위험은 나나 우리 회사의 불리한 방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유리한 방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foreign exchange risk라는 거는. 근데 불리한 방향으로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에 나나 우리 회사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손해 보는 거를 protect,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보호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러한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국가마다 통화가 다르고 통화끼리 교환하는 비율이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환위험, foreign exchange risk라는 게 발생하고 근데 foreign exchange risk, 환위험이라는 게 환율이 변하는 건데 나나 우리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만 변해주면 좋겠지만 불리한 방향으로도 변한다. 불리한 방향으로 변하면은 나나 우리 회사에 큰 손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프로텍트, 보호해 주려는 그러한 어떤 상품이나 장치나 거래나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 외환 시장에는 발전되어 있겠죠.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리스크 해칭이다. 리스크 해칭이다. 그런 겁니다. 아까 환 리스크, foreign exchange 리스크라는 교수님이 설명했고, 리스크 해칭이다. 리스크 해칭이다. 이 말은 그러한 foreign exchange 리스크, 환 위험이라는 것, 특별히 환 위험이 나나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손해를 protect,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 그러한
상품이나 장치,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해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해칭이라는 말인데 해칭 영어로 hedge 해칭이라는 말은 protect란 말하고 비슷합니다. 뭐 막아주다 뭐 그런 거예요. 어떤 피해, 손해 이런 거를 막는다, 막아준다 그런 말입니다. 리스크 해칭이다. 해칭이란 말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 시장에는 환 리스크죠. foreign exchange 리스크라는 게 발생하고, 근데 그게 나나 우리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속 그 발생하면 좋지만은 불리한 방향으로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리한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데미지, 손해 이러한 거를 그 만회해 주는 거, 보호해 주는 게 우리가 그 리스크 해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리스크 해칭은 여러 가지 방법이나 뭐 장치,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전해 왔겠죠. 당연히.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각 나라의 통화가 다르고 그러한 교환 비율이죠. 환율이 계속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시장에서 이러한 환 리스크, 환 위험, 특히 그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피해를 만회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리스크 해칭, 이러한 것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전해 왔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선물환 거래라는 것입니다. Forward Exchange, Forward Exchange라는 거예요. 선물환이라는 거예요. 선물환. Forward Exchange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 그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 환율 이런 겁니다. forward exchange 선물환 혹은 forward 선물 환율 forward exchange rate 이러한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그 foreign exchange market 그환 위험 죄송합니다. 예. 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 시장에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